조이마루 앞에서는 전국의 스크린 골프장 점주들이 모인 가운데 규탄 집회가 열렸다. 골프존의 연매출 3,600억 원입니다. 이거 모두 우리 점주들 주머니에서 나간 것입니다. 조이마루가 들어서면서 스크린 골프장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저희 주변에 한 50대가 있습니다. 대수가 매장은 6군데고. 그러면은 그 밤 한 9시 되면 불이 꺼지는데 저녁에 그나마도 저녁에는 조금 장사가 됐는데 지금은 절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조이마루까지 오픈을 해가지고 좋은 환경으로 한다고 하면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존이 1,100억 원을 투입해 지난 9일 문을 연 조이마루는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를 제조 판매하는 골프존에서 운영하는 복합 골프 문화센터다. 33,000제곱미터의 부지에 피트니스 센터와 시뮬레이션 골프 대회 경기장, 연습용 시뮬레이터 등을 갖추었다. 문제는 조이마루 회원을 대상으로 스크린 골프 시설에 이용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골프존 측은 조이마루와 일반 스크린 골프 영업장은 대상 고객부터 다르다는 입장이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한 피트니스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피트니스도 들어가는 거죠. 가령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은 유연성을 늘려주는 피트니스에 좀 집중돼서 케어를 해주고요. 와서 누구든지 그냥 일반 스크린 골프방처럼 내가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면 스크린 골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영업은 아니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수의 회원들만을 상대로 할 것이고 수백만 원의 연회비를 내는 소수의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일반 스크린 골프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점주들의 생각은 다르다. 연간 회원은 이북에서 옵니까? 아니면 미국에서 옵니까? 다 대전 사람이 골프 치는 매너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손님들이 다 일로 오는 거지. 골프 치지 않는 사람이 회원권을 사서 스크린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다른 손님을 또 끌고 갑니다. 그쪽으로. 그렇게 하면 조그만 소규모 업자들은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점주들이 조이마루 개장을 우려하는 데는 골프존 기계를 설치한 스크린 골프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데 그 이유가 있다. 지금도 저희가 룸이 저녁에 피크타임이 없으면 안 기다립니다. 전에는 1시간도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은 자리가 없어서 5분만 기다리라고 해도 바로 옆집으로 가버리거든요. 워낙에 많으니까. 대전의 경우 노은동, 군산동 등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 점주들은 골프존이 점주들의 생존권은 외면한 채 기계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2년 동안 월드스크린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노은 일지구에 스크린을 안 내주겠다. 골프존이 안 들어오겠다. 그런데 구두로만 약속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오픈하고 6개월 만에 옆집이 생기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대전에 마구잡이식, 대전뿐이 아니라 전국에 마구잡이식 기계 판매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골프존은 현 정부 들어 이른바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비유되며 시가총액 1조 원에 달하는 업체로 성장한 기업이다. 골프존에서 판매하는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는 스크린과 프로젝터, 시스템 본체와 센서 등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방 형태. 2012년 현재 스크린 골프 시장에서 점포 점유율이 60%를 넘고 한 해의 기계 판매 대수에 따른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늘어 90%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골프존이 스크린 골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한 가운데 과도한 밀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창원시 상남동 500m 반경 안에 골프존 기기가 설치된 스크린 골프장이 무려 30여 개 집중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점주들 간에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저를 마주보고 있으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예약은 오래됐으니까 일찍 예약을 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저쪽 집부터 간다고요. 그러니까 저 집인 줄 알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겨우 하나 받아놓고 또 저 집에 가면은 저 집 손님을 받아버린다고. 그럼 우리는 겨우 하루에 한두 쯤 받아갖고도 저 집 뺏기는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매일 전기세도 안 나옵니다, 지금. 스크린 골프장을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바로 코앞에 같은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피해가 막심하다는 강은희 씨. 골프존이 점주들의 상권 보호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집안에 있는 것도 날리고 애 둘이 키우면서 진짜 힘들어요. 진짜 지금이라도 딱 진짜 이 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냥 앞집에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앞집에 보조시 한 달 만에 들어서는 거는 상식적으로 도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스크린 골프장이 밀집되어 있는 수성구 일대. 한 건물 넘어 하나꼴로 들어서 있는 실정이다. 은퇴 후 스크린 골프장을 시작한 김성환 씨는 인근에 같은 골프존 기기를 설치한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저희 집 안경으로 500m 안에 한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경쟁력만 힘들어지고 불과 몇 미터 지척에 또 다른 점포가 있을 정도로 스크린 골프장이 밀집되어 있지만 영업을 그만두기에도 여의치 않은 현실. 지금 빠져나갈 수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빠져나가서 비전을 처분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 문제도 있고 제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울맥이 잘못들어 지금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골프존 기기 과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1월 골프존은 1차 동반 성장안을 통해 1년간 시뮬레이터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저희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생 방안을 발표하면서 1년간 저희가 이제 신규 기계 판매를 중단해서 현재까지도 시행 중이에요. 3월 말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제도권 하에서 취할 수 있는 게 그런 노력을 시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점주들은 골프존이 보다 적극적으로 점주들의 성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저희는 이게 분명한 프랜차이즈고 또 프랜차이즈가 돼야 되고 프랜차이즈로 인정을 받아야만 저희 전국의 5천여 점주들이 지금도 힘들지만 더는 어려워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지역 간 거리 제한, 또 총량제, 그리고 골프존의 어떤 갑질 만행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점주들이 골프존의 영업 형태를 가맹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스크린 골프 고객 4명이 18코스 기준 한 라운드를 이용할 경우 골프존은 한 명당 2,000원씩 8,000원의 라이브 이용료를 받아간다. 이때 점주들은 고객이 내야 할 이용료를 골프존 측에 선입금해야 한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월 100만 원씩을 넣어놓거든요. 100만 원 선입을 시켜놓습니다. 그럼 100만 원에서 차감이 돼요. 한 사람이 치면 2,000원, 10사람이 치면은 2만 원 이런 식으로 차감이 되고 지난 몇 년간 골프존의 라이브 이용료 누적 매출액은 2천여억 원. 점주들은 골프존이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가맹사업의 형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골프존 측은 단순히 기계를 판매할 뿐 가맹사업은 아니란 입장. 골프존은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는 아니고요. 창립 당시부터 기계를 판매하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주분들도 저희 기계를 사고 이렇게 하실 때는 그런 사실은 충분히 인지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또 사실 이 문제는 2010년도에도 사실 이제 법적 판결을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프랜차이즈가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는 사실 공식적인 확정 판결을 2010년 12월 달에 받은 적이 있고요. 또한 라이브 이용료의 경우 제품 판매 계약 당시 점주들이 지불한 금액과는 별도로 골프 코스 이용에 대한 요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실 골프존 라이브 이용료는
사업을 하시는 저희 기계를 구매해 주신 사업자분들이 이 이용료에 대해서 모르고 하신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또 다른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전국의 골프존 시뮬레이터는 본사의 서버에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고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형태. 게다가 라이브 이용료의 경우 점주들이 골프존 측의 계좌에 먼저 이용료를 납부하고 손님이 게임을 할 때마다 이용료가 골프존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이때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일부 프로그램 이용이 중단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운영이 단순한 제품 판매 계약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계약서 자체는 판매 계약,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건 판매 계약이지만 사실상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골프 코스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매장이라는 안내나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다는 걸 보면 계속적 계약 관계라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그러니까 판매 계약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팔면 그 계약 관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뭐 몇 개를 팔든 이런 게 상관이 없지만 계속적 계약 관계라는 건 그렇지 않은 거죠. 단순 판매가 아니라 이 골프존 자체도 이 업주들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장 그 이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코스를 그러니까 소비자들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약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내용으로 들어온다면 단순히 판매 계약이라고 하는데 상품 판매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현행법상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이용료 선입금 등을 통한 계속적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일부분 가맹사업의 성격을 띈다는 것이다. 사실상으로는 구속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인데 관리 감독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까지는 다 일일이 지적받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쪽에서 뭐 더 이상 제공을 안 하면 끊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게 될 경우 2013년 개정 공포된 법률에 따라 가맹점은 영업지역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스크린 골프장은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상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분들이 뭐 아무런 권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구조를 놔둔다는 것 자체는 사실 법에 어떻게 보면 가맹사업법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탈법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피해가는 어떤 그런 스스로 순간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스크린 골프장 점주들.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일조원 신화, 골프존에게 상생의 길은 없는 것일까? 이번 골프존 사태에서 스크린 골프장 점주들이 주장하는 쟁점 중에 하나가 골프존 기기의 과밀 현상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골프존이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대로 골프존 입장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가맹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자들의 영업이익 보호를 위해서 법적인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의 요건으로 봤을 때 골프존의 영업 형태는 일단 가맹사업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골프존에서 주장하는 단순 판매 계약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데요. 앞서도 계속적 계약 관계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듯이 현재 영업 형태가 일회성 구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프존의 이용료를 선입금하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등 특이한 형태의 계약 관계여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결국 이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점주들만 그 피해와 고통이 좀 가중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골프존의 경우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한 사례가 공정위에서도 적발됐는데요. 그 피해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2011년부터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명 씨. 시뮬레이터 기계를 골프존 제품으로 바꾸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빔 프로젝트 정도는 회사와 관계없이 쓸 수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빔 프로젝트를 타업종을 하면서 그 신규를 들어온 것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제품이라 제가 이제 판매사원한테 빔 프로젝트를 빼고서 계약하는 것이 어떠냐. 시뮬레이터의 구성 품목인 프로젝터를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 제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자 골프존 측이 프로젝터 비용 700만 원 중 원가인 350만 원을 뺀 나머지 비용
즉 골프존이 가져가는 중간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